우리가 지난 시간에 앙금 생성 반응 실험을 배우면서 이 물질의 구성 단원을 전부 배웠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졌을 텐데요. 여러분 복습 꼼꼼히 잘 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5쪽이고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 풀었나요?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이온입니다. 이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원자가 전자를 잃는 경우도 있고 얻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전하를 띠는 입자를 우린 이온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이온은 첫 번째 양이온도 있고 두 번째 음이온이 있었죠. 이 둘을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양이온 같은 경우는요, 원자가 전자를 잃었나요? 얻었나요? 그렇죠. 전자를 잃어버림으로써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경우를 우린 양이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옆에 두 번째 음이온은요, 원자가 전자를 잃었나요? 얻었나요? 그렇죠. 전자를 얻음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더 많아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말한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얻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음이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예를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래 보겠습니다. 이온의 표시.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전하의 종류와 잃거나 얻은 무엇의 수? 원자 핵의 수인가요? 아니죠. 전자의 개수였어요. 전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원자 핵은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아요. 전자가 가벼워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었다 그랬고요. 자, 볼게요. 양이온 같은 경우는 나트륨 원소 기호에다가 전자를 한 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이온 플러스 적고요. 근데 여기 1을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고 생략한다. 반면 음이온 얘 보면 황원소에다가 전자를 2개를 얻었대요. 그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 음이온 표시하고요. 근데 전자를 2개를 잃어버렸죠? 2개니까 숫자 2를 앞에다 적어줍니다. 근데 이때 읽을 때 양이온 같은 경우는 그대로 원소 기호 나트륨에다가 이온 붙이지만 음이온 같은 경우는 황에다가 화를 붙이고 이온 한다고 했어요. 반면 산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소를 빼고 산화이온이 됩니다. 자, 아래 볼게요. 3. 여러 가지 이온의 이름과 이온 식이에요. 자, 첫 번째 H 플러스 있네요. 우리 H는 무슨 원소죠? 그렇죠. 수소예요. 그래서 수소 이온 돼요. 양이온이니까 그대로 원소 기호에다가 이온 붙여줍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이고요. 자, 옆에 염화 이온이네요. 화가 들어가요. 아하, 음이온이구나 알 수 있고요. 염소 원소는 Cl이었는데요. 이때 음이온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이때 전자를 몇 개 얻는다? 1개를 얻어서 1을 생략해 준다 했고요. 다음 마그네슘 이온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마그네슘은 Mg였고요. 이때 양이온이니까 플러스 해주는데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린다? 1개 잃어버린다. 그래서 1은 생략합니다. 옆에 O2 마이너스 있네요. O는 무슨 원소죠? 그래요. 산소 원소예요. 산소 원소인데 옆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온이구나. 전자를 2개 얻은 이온이구나. 그러면 뭐라고 부른다? 산소 이온이 아니라 산화이온이다 라고 했어요.
아래 암모늄 이온 같은 경우는 NH4에다가 전자를 한 개 잃어버려서 그냥 플러스만 적어주고요.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는 OH에다가 전자를 한 개 얻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는 다원자 이온이기 때문에 음이온에서 화를 붙이는 그런 규칙은 따르지 않아요. 확인하고요. 아래 4. 이온의 전하 확인.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간이 전기 전도계를 꽂았더니 끊어져 있던 도선에서 불이 켜지더라. 수용액 속에 이온의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양이온은 무슨 극을 향한다? 마이너스 극을 향하고, 음이온은 무슨 극? 플러스 극을 향해서 전기가 통하게 된다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자, 옆에 문제만 풀어볼게요. 1.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를 하시오 있어요. 1.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다? 맞나요? 그렇죠.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중성이었던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동그라미입니다. 이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된다. 자, 여기 그림을 볼게요. 원자가 있었는데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가 더 많은 경우겠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X 되고요. 3. 원자가 전자를 2개 얻으면 2 플러스의 양이온이 된다? 볼게요. 원자가 전자를 예를 들어 전자를 이렇게 2개를 얻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자가 총 3개가 있고 원자 핵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자를 2개 얻었으니까 음이온이 되고요. 음이온 마이너스에다가 전자를 2개 얻었으니까 2 마이너스의 음이온이 됩니다. 그죠?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해야 돼요. 자, 아래 2. 산소 원자가 산화이온이 되는 과정을 쓰시오 있네요. 산화이온의 이온식은 어떻게 됐냐면 5에다가 2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산소 원자가 전자를 몇 개를 얻었다? 그렇죠. 2개를 얻었다. 적어 볼게요. 산소 원자가 전자를 2개를 얻어서 산화이온이 된다. 그렇죠? 자, 아래 쭉 내려가서 이온의 확인 있습니다. 1. 두 수용액을 섞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반응을 해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생성된대요. 우리 이거 뭐라 그랬죠? 두 글자. 그렇습니다. 앙금. 자, 이 이온의 확인.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면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예 볼게요. 질산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염화, 은,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을 이용하면 아하, 수돗물에 무엇이 들어있다? 그렇죠. 염화이온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죠? 염화이온이 Cl-였는데요. 이게 질산은 수용액 중에서 은이온과 반응을 하면 이거는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져요. 이 앙금은 흰색이었고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옆에 3번 문제 보면요. 그림과 같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륨 수용액에다가 무엇을 넣느냐?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렸대요. 그랬더니 두 수용액에서 모두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다. 자, 보겠습니다. 1. 두 수용액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온의 이온식을 쓰시오. 자, 어떤 게 공통으로 들어있느냐 볼게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어떤 이온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염화이온이 들어있고요.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온이 결합해서 생성되는 물질은 음이온을 먼저 읽고 양이온을 나중에 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염화이온이 음이온이구나 알 수 있겠죠. 우린 염화이온이 Cl-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나트륨 이온은 N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염화 칼슘 같은 경우는 염화 이온과 칼슘 이온이 있구나. 염화가 먼저 나왔으니까 음이온이고 칼륨 용액은 K+ 해서 이렇게 양이온이구나. 근데 이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요. 그래요. 염화 이온입니다. 그래서 이온식은 Cl- 되겠죠. 이 생성된 흰색 앙금의 이름을 쓰시오. 어떤 앙금이냐? 염화 이온과 어떤 이온이 반응을 한다? 그렇죠. 은이온이 반응을 한다. 그래서 염화 은 앙금이고요. 앙금의 화학식은 AgCl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들을 함께 풀어봤고요. 뒷장을 넘기면요. 교과서 46에서 47쪽입니다.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 있네요. 여러분이 이번 단원을 어떻게 배웠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풀었나요?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 개념 짚고 가기입니다.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성분, 그렇죠. 원소라고 했어요. 자, 2번. 금속 원소 중에서 일부는 그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불꽃에 넣었을 때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이걸 뭐라고 했죠? 그렇죠. 불꽃 반응. 그래서 여러 가지 불꽃 색깔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3번. 불꽃 반응 외에도 원소를 구별하는 데 이용하는 방법 또 있었죠. 어떤 거였죠? 그렇죠. 선 스펙트럼. 4. 물질 이루는 기본 입자. 입자는 뭐다? 원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주차장 이야기하고 샌드위치 이야기하면서 원소와 원자가 다르다라는 걸 설명해 드렸어요. 5. 독립된 입자로 존재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 그렇죠. 분자.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해서 분자가 만들어진다. 6번.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거. 그렇죠. 원소 기호 했고요. 원자가 잃으면 무슨 이온이 된다? 그렇죠. 양 이온이 된다. 전자를 얻으면 이온이 된다. 친구들 중에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마이너스가 아닐까? 라고 헷갈리는 친구 있을 거예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8번. 두 수용액을 섞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을 해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이거를 앙금이라고 했어요. 자, 아래 개념 적용하기. 1.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어떤 것이냐 있네요.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므로 물은 땡땡이 아니다. 뭐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땡땡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답은 그렇죠. 원소예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지 않고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이 원소다. 그래서 우리가 라부아지의 물 분해 실험에서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니고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고 이 수소와 산소는 원소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2번 볼게요.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기억,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된다. 그렇죠. 원자 핵 플러스 전하와 전자 마이너스 전하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맞습니다. 디귿, 원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자의 개수는 모두 같다? 아니죠.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가 한 개인 것, 두 개인 것, 세 개인 것 등등등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X.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오른쪽 분자식을 볼게요. 옳지 않은 게 무엇이냐? 자, 보면요. 앞에 4가 있고요. 그 다음 C는 무슨 원소? 그렇죠. 탄소. O는 뭐죠? 그렇죠. 산소. 산소가 몇 개 있냐? 2개 있다. 그래서 CO2라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산화탄소라고 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몇 개 있다? 그렇죠. 4개가 있다. 이산화탄소 이 분자가 4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탄소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있느냐? C에다가 옆에 숫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개. 그리고 산소는 O 옆에다가 2개가 있네요. 2개. 근데 이것이 총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으니까 탄소도 4개가 있는 거고 산소도 2개에다가 곱하기 4를 해서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총 더하면 12개의 원소가 있고 분자는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분자의 개수는 4개 맞고요. 분자를 이루는 원소는 탄소와 산소 맞고요. 분자 1개를 이루는 원자는 몇 개? 2개인가요? 아니죠. 3개죠. 3개. 자, 볼게요. 분자 1개. 이산화탄소 분자는요. 가운데 C가 있고 양 끝에 O 2개가 있어요. 원소 같은 경우는 탄소와 산소 이렇게 2개가 있고 원자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잘 구분하시고요. 4번 분자를 이루는 탄소 원자의 총 개수는 4개가 맞고요. 5번 분자를 이루는 산소 원자의 총 개수는 8개다.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아래 4번 볼게요.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 칼슘 수용액을 반응을 시켰더니 닭 모형처럼 나와요.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걸 보니까 앙금이 만들어졌구나. 이 앙금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뭐냐? 기역은 흰색 앙금인 탄산칼슘이다. 한번 볼게요. 탄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이 2개, 탄산 이온이 1개 있고요. 염화 칼슘 수용액은 칼슘 이온 하나, 염화 이온 2개가 있었어요. 이때 어떤 것들이 반응을 하냐면 탄산 이온과 칼슘 이온이 반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온식은 양이온부터 쓴다고 했죠. CA에다가 음이온 CO3 되고요.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음이온부터 탄산칼슘이다. 색깔은 흰색이 맞다. 기억이고요. 니은 가와 나의 불꽃색은 무엇이냐? 자, 가를 불꽃 반응을 시킨다. 그러면 무슨 색이 나오냐면 그렇죠. 노란색이 나와요. 왜요? 맞아요.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이 나오죠. 나 같은 경우는 불꽃 반응색이 주황색이 나와요. 왜 그렇죠? 그렇죠. 칼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꽃 반응색은 다르다. 지금 전원장치를 연결하면 가, 나, 다 모두 전기가 통한다. 자, 전기가 통한다는 것은 전기 전도계를 담갔을 때 수용액 속에 이온이 있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을 향하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을 향해서 전기가 통한다고 했어요. 자, 가 볼게요. 가는 지금 이온 상태가 되나요? 됩니다. 나는요? 되고요. 다도요. 앙금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이온들은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전기가 통한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옆에 핵심 역량 더 키우기 있습니다. 5번 볼게요. 라부아지의 물 분해 실험이 대한 내용입니다. 주철관을 뜨겁게 달구고요. 여기 주철관을 뜨겁게 담그고 한쪽에 물을 부었고요. 반대쪽에는 냉각수를 통과해요. 이때 얻어진 산소는 주철관을 녹슬게 했고
냉각수를 통과한 물질에서는 수소가 얻어졌다. 아래 보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물이 원소가 아닌 까닭을 설명하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의 근원을 4가지 말했는데 그 중에 물이 있었죠. 하지만 라부아지에는 실험을 통해서 물은 산소와 수소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인 원소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물은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아래 6번. 그림은 물질 가와 몇 가지 원소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냈어요. 자, 물질 가에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을까 볼게요. 물질 가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1개, 2개, 3개, 4개, 5개의 스펙트럼 선이 나왔는데요. 이것과 일치하는 원소가 어떤 것인지 찾으면 돼요. 보면은 자, 리튬 같은 경우 얘랑 얘가 4가지가 모두 일치하네요. 그러면 리튬이 들어있을 거고요. 아래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얘랑 주황색은 좀 달라요. 이러면 스트론튬이 들어있다? 아니다? 아니다. 그쵸? 선생님, 파란색이랑 하늘색은 일치되는데요? 아니에요. 모든 선이 다 일치해야지만 그 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래 나트륨 같은 경우는 노란색 선 스펙트럼이 일치하더라. 그래서 물질 가에는 리튬과 나트륨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물질 가에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원소는 리튬과 나트륨이고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물질 가의 선 스펙트럼에서 리튬의 스펙트럼과 나트륨의 스펙트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7번. 염화나트륨은 염소와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이래요. 노란색이 나트륨 때문에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자, 염화나트륨을 불꽃 반응을 시켰더니 노란색이 나타난다는 게 염소 때문에 노란색이 나타나는 건지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이 나타나는 건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어떤 실험을 설계하면 노란색 불꽃 반응이 나트륨 때문이란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염소는 들어있고 나트륨이 들어있지 않은 물질을 불꽃 반응시켜 본다면 노란색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요. 나트륨은 들어있는데 염소가 들어있지 않고 다른 물질이 들어있는 물질을 불꽃 반응시키면 노란색이 나타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염소가 들어있고 나트륨은 들어있지 않은 물질을 불꽃 반응시키고요. 2번 염소는 들어있지 않고 나트륨이 들어있는 물질을 불꽃 반응시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하면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트륨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래 8번 플루오린 원자는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9개가 있대요. 근데 플루오린 원자가 전자를 한 개 얻어서 플루오린화 이온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먼저 플루오린 원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플루오린 원자입니다. 플루오린 원자의 가운데는 원자 핵이 있을 건데 이 원자 핵은 전하량이 9일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플루오린 원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러면 전자가 9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원자 핵은 플러스 9가 되어야지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거예요. 원자핵 주위에 전자를 총 9개를 그려볼게요. 9개. 근데 이때 플루오린 원자가 전자 1개를 얻었대요. 슝 얻었다고 치면 우리가 옆에 플루오린 이온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가운데 원자 핵은 그대로예요. 근데 전자의 개수만 1개가 늘어서 총 몇 개? 10개가 된다.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래 마지막 9번 볼게요. 다음은 세미니까 물질 X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X를 에탄올 수용액에 녹여서 불꽃 반응 실험을 했더니 보라색이 나타났대요. 우리 생각나는 원소가 있죠? 그렇죠. 칼륨이에요. 칼륨 K. 나 X를 물에 녹인 다음에 질산납 수용액을 떨어뜨렸더니요. 노란색 앙금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걸 언급했는데요. 노란색 앙금이라고 하면 무슨 앙금? 그렇죠. 아이오딘화 납 앙금이었어요. 아이오딘화 납 앙금이었고요. 이건 화학식은 PbA2라고 적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학습지를 찾아보세요. 자, 1. 물질 X로 예상되는 물질은 무엇이냐? 일단 가에서 불꽃 반응이 보라색이라고 했으니까 칼륨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칼륨이 안 들어간 거는 다 지워버릴게요. 그럼 니은과 디귿이 있는데 물질 X를 물에 녹인 다음에 질산납을 떨어뜨렸더니 노란색 앙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무슨 이온이 있어야 되냐면 납과 반응하는 아이오딘화 이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까닭이 무엇이냐? 정리해 볼게요. 가에서 불꽃 반응색이 무슨 색이다? 보라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칼륨이 포함되어 있다. 또 나를 봤을 때는 납 이온과 반응해서 무슨 앙금? 아이오딘 화납 앙금, 이건 노란색이었고요. 생성함으로 뭐가 들어있다? 아이오딘화 이온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물질 X는 아이오딘화 납.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자주 틀리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스스로 복습을 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꼭 질문을 해서 해결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3단원 태양계를 먼저 볼 거예요. 1. 지구와 달에서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